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농협지점 앞에는 벌써 몇 명의 노인분들이 줄을 서고 있었지요. 한도연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답니다. 65세의 도연 씨는 작년에 고등학교 국어교사직을 정년 퇴임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요. 이제는 매달 나오는 연금과 정기예금, 이자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농협에 나와서 ATM 기기로 통장 정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ATM 기기 앞에 서서 통장을 넣었답니다. 기계음이 울리며 거래 내역서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금 입금액을 확인하는 게 요즘 그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지요. 교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체크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거래 내역서를 보니 평소보다 잔액이 조금 적었어요. 분명히 지난달과 같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아마 아내가 시장에서 쓴 것 같았지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답니다. 고객님의 예금이 위험합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도연 씨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요즘 이런 스미싱 문자가 많다고 며느리가 말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정말로 자신의 예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링크를 클릭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하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문자가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혹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아내에게 말해볼까 하다가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 혼자서 고민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윤채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지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하는 일은 전혀 고급스럽지 않았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고 각각 다른 지역의 노인 명단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까지 전국의 은퇴자,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체리는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클릭했답니다. 전직 교사, 정년 퇴임, 부산 거주, 연금 수급자라는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완벽한 타겟이네. 체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 선생님. 체린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정중했어요. 마치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전문적으로 들렸지요.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헌신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도연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자신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가족들도 그냥 늙은 꼰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저희가 은퇴하신 교육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 상품을 준비했어요. 먼저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 소액을 입금해 드릴게요. 체리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5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이지만 선생님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돈을 보내줄까 하고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돈을 주는 회사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2시간 후 ATM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로 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채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도연 씨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저녁 식탁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아내 서미정과 며느리 이소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혈압약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소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간호사인 그녀는 늘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지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미정의 대답은 차가웠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겼거든요. 62세인 미정은 아직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졌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해서요. 혹시라도 해서는 뭐야?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식탁 위의 국그릇들이 덜그럭거리며 떨렸답니다. 도연 씨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며느리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했답니다. 자, 다들 진정해요. 도연 씨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아버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소영이 답답해하며 말했지요. 예민하다고? 내가?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답니다. 결국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도연 씨는 혼자 남아서 식사를 마저 했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요. 가족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었답니다. 일주일 후 도연 씨는 KTX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어요. 채린이 직접 만나서 투자 상품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여행은 오랜만이었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새로웠어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는 실제로도 아름다웠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전문적이면서도 우아했지요.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채린의 인사는 정중했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이동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한 곳으로 가실까요? 채린이 제안했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한 층에서 내렸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린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흡수했어요. 채린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투자 설명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선생님. 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서류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친밀해졌답니다. 채린이 도연 씨에게 가까이 다가와 설명을 했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창밖에 네온 사인들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다채롭게 물들였지요.
어느 순간 채린의 손이 도연 씨의 어깨에 닿았답니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도연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고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탁자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도연 씨의 셔츠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채린의 안내를 받으며 은행에 갔어요. 선생님, 투자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채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답니다. 기존 인증서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급을 권했어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답니다. OTP도 함께 재발급했어요. 작은 기계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신기했답니다. 이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드릴게요. 채린이 도연 씨의 스마트폰을 가져갔어요. 몇 가지 앱들을 설치하면서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이 앱으로 투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원격 상담을 위한 앱이고요. 도연 씨는 잘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 복잡했답니다. 혹시 비밀번호나 OTP 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시면 돼요. 투자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채린의 말에 도연 씨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 걸 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저희는 정식 등록된 투자회사예요. 선생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랍니다. 채린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전문가의 말이니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채린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에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시니어 투자 프로그램이랍니다. 도연 씨는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에 더욱 신뢰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수익이 나면 그때 깜짝 선물로 말씀드리시면 어떨까요? 채린의 제안에 도연 씨는 동의했답니다. 가족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내 미정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잔액이 크게 줄어 있었답니다. 2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미정이 거래 내역서를 들고 도연 씨를 찾아왔답니다. 도연 씨는 당황했어요. 투자한 것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 그게 말이야? 머뭇거리는 남편을 보며 미정의 의심이 커졌답니다. 설마 누가 속인 건 아니지? 요즘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던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도연 씨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 지훈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빌려줬어. 아들 지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연락하곤 했지요. 그럼 지훈이한테 확인해 보자. 미정이 전화를 걸려고 했답니다. 잠깐. 아직 말하지 마. 지훈이 자존심 상할까봐? 도연 씨가 급하게 말렸어요. 미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남편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어요.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답니다. 도연 씨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투자 수익이 나면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채린이 약속한 대로라면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체린의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현금을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선생님, 투자 규모를 늘려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도연 씨는 망설였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체린의 목소리는 간절했답니다. 도연 씨는 결국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요.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답니다. 어둡고 습한 곳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요. 도연 씨는 검은 가방에 현금을 넣고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체리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모르는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한도연 씨죠? 마스크를 쓴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조직원이었답니다. 체린 씨는 어디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답니다. 도연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방을 넘겨줬어요. 남자는 돈을 확인한 후 빠르게 사라졌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도연 씨는 혼자 남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 소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버님, 혹시 요즘 투자 관련해서 연락받으신 적 없으세요? 소영의 질문에 도연 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병원에서 보니까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투자한다고 돈 빼가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영은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입금해줘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래요. 도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확히 자신이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OTP를 요구하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계좌를 털어가거든요. 미정이 끼어들었답니다. 당신 혹시 아니야.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인 줄 알아? 도연 씨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속으셨다는 게 아니라 속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도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이미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니. 미정이 소영을 나무랐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미정도 예민하게 반응했답니다. 결국 소영은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사기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체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 기회가 왔어요. 재개발 지역 투자인데 하루만 늦어도 놓칠 수 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답니다. 지금 하셔야 해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연 씨는 피곤했지만 나갔답니다.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24시간 카페였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체리는 단정한 모습이었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기회라서요.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복잡한 한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답니다. 이게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도연 씨는 서류를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개발 지역의 땅을 대신 매입해드리는 위임장이에요. 체린의 설명은 빨랐답니다. 도연 씨는 집에서 인감을 가져왔어요. 작은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하얀 종이 위에 꾹 눌렀어요. 선명한 도장이 찍혔답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조심해야 해요. 체린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도연 씨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면 큰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체린의 미소는 의미심장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감 도장을 누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빨간 인주와 하얀 종이가 계속 나타났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지훈이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아버지 통장의 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이 계좌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IP 추적해보니 중국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설치한 앱들 중에 악성 코드가 있어요. 휴대폰이 완전히 해킹당했어요. 지훈의 분석은 정확했답니다. 그리고 이 투자회사라는 곳,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짜고요. 미정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당한 거야?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위임장까지 썼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위임장!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준 거예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미쳤어요? 그걸로 부동산도 팔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 소리쳤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를 정지해야 해요. 가족들의 신뢰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체면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답니다. 다음 날 도연 씨는 주민센터와 농협을 전전하며 각종 서류를 떼러 다녔어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중지하고 새로운 인감을 신고해야 했답니다. 창구 직원은 익숙한 듯 서류를 처리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직원의 말에 도연 씨는 더욱 초라해졌답니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창피함을 더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진술서를 써야 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부끄러웠답니다. 800만 원 정도요.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네요. 하지만 위임장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경찰관은 현실적인 조언을 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조직이 워낙 치밀하거든요. 도연 씨는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보았어요.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며느리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대화가 멈추는 것을 보니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여보,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답니다. 괜찮아? 나 좀 쉴게.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정태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에서 일하는 전문가였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형태네요. 변호사의 분석은 냉정했어요. 범인들은 처음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썼어요. 도연 씨는 자신이 얼마나 쉬운 상대였는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런 조직들을 검거한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변호사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형사고발로 범인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에요.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정이 물었답니다. 형사처벌은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많거든요. 하지만 손해배상은 범인들이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보죠. 통화녹음,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등 모든 것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도연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져봤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답니다. 변호사의 소개로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모임이 있었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처음에 소액을 입금해 주더니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 시작되었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날렸어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도연 씨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범인들의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먼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소액 입금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요구한다고 변호사가 패턴을 정리했답니다. 모두 합치면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어요.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대감을 느꼈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범인들이 너무 교묘했어요. 한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해요. 변호사의 격려에 힘을 얻었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모두는 결의를 다졌어요.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채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답니다. 더 이상 존댓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한데?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도연 씨도 화가 났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채린이 사진을 전송했답니다. 강남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답니다. 사진 속의 도연 씨는 셔츠가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이 몽롱해 보였어요. 이 사진이 부인에게 전달되면 어떨까요? 채린의 협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사진만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특히 이 사진은 더 선정적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 또 전송되었답니다. 도연 씨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사진만 보면 오해할 만했거든요. 신고를 취하하세요. 그럼 이 사진들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채린의 요구였답니다. 도연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가 이 사진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답니다. 도연 씨는 결국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체린의 협박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사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미정의 대답은 의외였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사진 같은 걸로 흔들리면 안 돼요. 며느리 소영도 지지해 주었답니다. 변호사와 경찰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체린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은 좋은 신호예요. 덫을 놓을 수 있거든요. 경찰의 계획은 치밀했답니다. 어르신께서 체린을 만나는 척하면서 우리가 검거하는 겁니다. 미끼 작전이 준비되었어요. 가짜 통장을 만들어서 마치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겠어요. 경찰의 당부였답니다. 도연 씨는 긴장되었지만 결심했어요. 체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더 큰 투자를 할 마음이 생겼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정말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나요? 체린은 쉽게 미끼를 물었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녹음 장비 위치 추적기 그리고 경찰들의 매복까지 완벽했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도연 씨가 먼저 도착했어요. 가슴 속에 숨겨진 녹음 장비가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앉아 있었어요. 체린이 나타났어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사라지고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답니다. 선생님 마음을 바꾸신 것 같네요. 그녀가 앉으면서 비꼬듯 말했답니다. 생각해보니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도연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전 투자금을 먼저 돌려주셔야 해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웃기네요. 체린이 비웃었답니다. 선생님의 사진, 이걸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들 말고도 더 있어요.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서로 손해보지 말자는 거죠. 체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준비해둔 것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필적감정서요? 당신이 쓴 위임장과 진짜 투자회사 서류를 비교한 거예요. 도연 씨의 반격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의 통화 녹음이고요. 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도연 씨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답니다.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윤채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뿐이에요. 체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조직원들이 체포되고 있었어요. 현금을 받던 수거책도 현행범으로 잡혔답니다. 조직의 전체 규모가 상당해요. 피해자만 수백 명이에요. 경찰의 브리핑이 이어졌답니다. 체리는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녀를 통해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노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어요. 변호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답니다. 체린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도연 씨를 째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도연 씨는 증인석에 앉아서 피해 경위를 증언했답니다. 피고인은 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교사였던 제 경력을 칭찬하며 신뢰를 얻었어요. 도연 씨의 증언은 담담했답니다. 그리고 소액을 먼저 입금해 주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체리는 피고인석에서 변명을 늘어놓았답니다. 저는 그냥 일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위임장을 받았어요. 검사의 논거는 날카로웠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고 신뢰를 이용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채린에게 징역 3년과 배상금 8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답니다. 채린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도연 씨에게 귀띔했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기쁘기보다는 씁쓸했어요. 젊은 여성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변했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해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월 단위로 가족 재정 보고를 하고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상의하는 걸로 해요. 그게 좋겠어요. 소영도 동의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스마트폰 보안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처음에는 간섭받는 것 같아서 불편했지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배워야지. 어머님, 제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소영이 사과했답니다. 아니야. 너가 맞았어. 우리가 너무 고집 부렸지. 미정도 마음을 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고부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도연 씨는 웃었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걸 보니 나쁘지 않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답니다. 몇 달 후 도연 씨는 다시 농협 ATM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아내 미정과 며느리 소영이 함께 있었거든요. 자, 이번 달 거래 내역 확인해 볼까? 도연 씨가 통장을 넣으면서 말했답니다. 거래 내역서가 나오자 세 사람이 함께 들여다봤어요. 연금, 정기예금, 이자, 시장에서 쓴 돈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이상한 거래는 없네요. 아버님?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는 조심하니까. 미정도 여유로워 보였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 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답니다. 또 스미싱 문자네.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삭제.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하며 웃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 불을 끄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답니다. 도연 씨와 미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소영도 옆자리에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잘 해결됐네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래,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도연 씨가 대답했어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 맞잡혀 있었어요. 소영도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보였어요.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려왔고 따뜻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보이스피싱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범죄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최고의 보안이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투자 기회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일단 끊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체면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가정의 평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지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관심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최고의 예방책이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